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월 13일 장전 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에 대한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.24%, 코스닥은 0.78% 정도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수준으로 보여줬는데, 앞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도 좀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, 다행히도 크게 문제없이 건강한 조정으로 마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상 자체를 제가 12월 말 이후로 1월에는 처음, 올해 25년에는 처음으로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, 그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이유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25년도부터는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국내 시장은 좀 회복 장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, 뭐 굳이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락 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나겠지만, 실적주라든가 전체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 없이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영상을 자주 녹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뭐 굳이 영상을 많이 녹화를 안 해도 될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좀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7거래일 만이었나요? 한 8거래일 만이었나?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랜만에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뭐 재건, 방산, 드론 이런 트럼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, 약 10일 동안에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아래로 반등이었죠. 양자 컴퓨터 테마들이 좀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, 다시 한번 국내에서는 조금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, 이 양자컴이 미국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양자컴이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. 이번 주에 한 40%, 마이너스 40% 정도 한 번에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국내 종목의 양자 컴퓨터,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이 크게 좀 나왔었는데요. 이 테마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순환매 종목들은 뭐 크게 상승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좀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들이 언제까지 단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취임 전까지 1월 20일경이죠. 1월 20일경까지는 단타를 반복해야 된다, 이런 부분으로 영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, 1월 20일 이후로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도 이 테마, 이 10가지 테마 중에서는 분명히 살아남는 테마가 있을 것이다. 그때부터는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버릴 종목들, 버릴 테마들은 버리고 살아남는 테마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또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중에서 뭐 재건, 어제도 재건이 많이 오르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재건이 많이 오르고 있고, 또 발언 중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한다, 이런 언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재건이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. 1번 섹터 중에서 재건, 방산, 드론이 있는데, 제가 이쪽 내용에 올려놨습니다. 순환매 부분에서 재건, 방산, 드론 3개 섹터를 고정 매매를 한 다음에, 이게 재건이 올라갈 때는 방산, 드론이 내려가거나 보합 수준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. 이제 방산이나 드론이 올라가게 되면 또 재건이 내려가고, 이런 부분으로 좀 반대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재건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방산 드론은 지금 보합권 수준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, 아마 월요일에도 그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, AI 관련된 테마들,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원전, 전력 설비, 이런 테마들은 아마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일부 종목들은 살아남아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3번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한번 팔았는데요. 이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있네요. 24년도, 25년도에 가장 후회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인데, 저는 종목을 좀 언급드리기는 그렇고, 중간에 한 10% 정도 수익권에서 한번 팔아줬는데, 지금은 한 20%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테마들, 전체적으로 살아남는 테마가 1월 20일 이후에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인지는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, 살아남는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녹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종목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, 지금은 조금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테슬라가 미국 주식에서는 이평선을 볼 때 이제 50일 이평선을 주로 보게 되거든요. 50일 이평선이 지금은 테슬라가 꺾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이냐,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, 뭐 스페이스 X라든가 테슬라 2차 전지,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테슬라 영향을 좀 받고 있죠.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 같고,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들도 뭐 조정이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, 1월 20일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은
이 테마들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1월 20일 이후로는 살아남는 섹터에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. 그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12월 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년도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내 시장에서는 회복 장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이 25년도에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경제학자들과 유튜버들도 계셨어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회복 장세가 나타날 것이고 테마성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단타를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뭐 1월 초 같은 경우는 제 말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같은 유튜버나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 좀 웃음밖에 안 나오죠. 그래서 여기에 가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면 저기 가고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런 유튜버들의 말들을 믿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게 주식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1월 10일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조정이 나왔고요. 코스피는 마이너스 0.24%, 코스닥은 0.78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종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차트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실 건데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하죠.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은 700포인트, 그다음에 코스피는 2,5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지지와 저항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뭐 새벽에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라운드 피겨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 추세대 안으로 올라가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테마성 부분에 대한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 실적주, 중장기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복 장세 흐름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코스닥은 그래서 다음 라운드 피겨가 한 이 정도 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800포인트까지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추세대를 잘 벗어나는지 추세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보시는 것도 나쁘시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. 코스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가 좀 차트를 크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기적인 이 추세대는 벗어났고요.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추세대까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. 이 파란색 선이 또 2,500포인트 라운드 피겨죠. 그래서 이 부분까지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코스피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추세대를 만약 뚫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크게 갈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가 최대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기도 하고 추세대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.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중장기 종목 가져가시는 분들, 실적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홀딩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국내 시장의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뭐 24년도에 너무나 많은 악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? 그런 악재들이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크게 없다. 뭐 미국 악재, LA 산불에 대한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. 하지만 국제적인 악재는 대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회복 장세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한 뭐 신세계, 현대 이런 국내의 일부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호재거리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가 또 삼성에 대한 첫 발언을 했죠. 삼성은 결국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. 이런 부분이 젠슨 왕이 좋은 발언을 해주면서 삼성이 이틀 전에는 3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다시 조정이 나오다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미국이 LA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지금 뭐 잠정적인 70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 발언이 나왔는데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. 뭐 국내에서도 최근에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서 좀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나왔었는데 LA 대형 산불이 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. 어쨌든 미국도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뭐 증시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가 안 되는 게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. 경제 위기가 아직까지는
뭐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, 정치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뭐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아직까지 뭐 관세 전쟁, 트럼프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24년도 국내 증시가 많이 추락을 한 거 아시죠? 그래서 25년도에 만약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면 회복 장세 흐름으로 가겠지만은 한 번씩 트럼프가 발언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환율이 여전히 높습니다. 1473원으로 마감이 됐는데,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,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은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. 이 1473원, 145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1300원대, 가장 좋은 건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1300원대까지만 내려가 주더라도 좀 시장에 활력이 좀 나올 건데, 고환율이 좀 문제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이었죠. LA 산불과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, 금리는 미국 금리가 지금 파월 의장의 내파적인 그런 발언 때문에 25년대는 금리가 2번 인하가 될 것이다, 이런 부분 화제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월요일에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연물은 전체적인 빅테크 중심 전체적인 흐름으로 많이 내렸고, 테마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운드 피겨까지는 국내 시장도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,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무작정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성공을 다음 주에는 좀 하지 않을까,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타 부분으로 좀 넘어간다면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일부 고액을 받으면서 리딩을 하는 유명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테마 종목을 아니면 그 중장기 종목을 추천을 하고 나서 한 10개에서 15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요. 그 중에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한두 개 종목은 무조건 상승을 하겠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승 나오는 종목들만 받지 않느냐, 계속적으로 상승했다, 60% 70% 갔다,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이 맞는데, 10개 종목 추천을 해서 한두 개 종목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유튜버 분들의 말들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고액으로 추천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그 시황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뭐 한두 종목 추천을 하는 저가 부분에 좋은 유튜버들도 많기 때문에, 뭐 제 유튜버 부분을 뭐 구독과 뭐 좋아요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, 그런 좋은 유튜버 분들을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고액 부분보다는 낫지 않을까,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들고 있고,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, 트럼프가 이제 푸틴 회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. 그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, LA 산불이 크게 나면서 국내의 테마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산일전기, 전기 관련주,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고, 그런 종목들로 다음 주에도 좀 봐주시면은 테마성 종목들로는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,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오늘 토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, 일요일까지 어떤 뉴스, 이슈거리들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, 추가적으로 또 큰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녹화를 하겠지만,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늘 이 영상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, 큰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. 라운드 피겨까지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또 회복 장세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, 어쨌든 지금 뭐 6거래일, 7거래일, 8거래일 동안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다.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말 동안은 너무 국내 증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, 미국 증시에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 크게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. 제가 미국 증시가 다음 주에도 큰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, 미국 증시에 지금부터 주위의 분, 그 다음에 유튜브 분들 말을 듣고, 남들은 미국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지금부터 미국 주식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느냐, 아니면 좀 배가 아프신 분들, 그런 분들은 미국 증시를 지금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부터 미국 증시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매도에 들어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매도에 들어간 시점에서 지금부터 미국 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한 시장이 될 수 있다, 이런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